그러니까 페올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 자체를 만드는 거고, 배올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지스터를 엮는 역할을 할 텐데, 파워 흐르는 것도 신호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서로 노이즈가 많이 끼고 인터피어런스가 많이 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개념으로 파워같이 두꺼운 것들은 저렇게 밑에, 트랜지스터 밑에, 후면에, 백사이드에 따로 배치를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지금 딱 봐도 이 웨이퍼에 이 깎아내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파워선만 띡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리콘이 거의 이제 다 깎아내고 남아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실리콘 낭비가 심하다 뭐 이런 얘기들. TSMC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걸 보시면은, 그러니까 1.6나노 타겟으로 했을 때 이쪽 부분에서 BSPDN, 그러니까 후면 전력 공급을 쓰는데 이 파워 비하 방식과 다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공학 에러입니다. 파운드리 공정이 이제 3나노에서 2나노 그리고 옴스트롱 시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TSMC를 비롯하여 점차 새로운 기술로서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후면 전력 공급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의 파워비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번 콘텐츠로 소개를 드린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또 이 키워드가 올라오는 시점에서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에 대한 좀 정확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의 공정, 그러니까 웨이퍼를 만들어내고 이 웨이퍼에서 트랜지스터 어떻게 만들어내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금속층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정 관련된 이 프로세스를 이야기에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요거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BSPD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반도체 공정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곳이라고 부르는 저 실리콘을 이제 녹여가지고 이렇게 판때기로 싹싹싹, 저거 우리가 웨이퍼라고 부르잖아요. 이 실리콘 웨이퍼를 먼저 만들어낸 다음에 포토리소그래피를 통해서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 과정 자체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웨이퍼를 하나 썰어가지고 나왔다라고 치면은 이 우리가 PR이라고 하죠. 포토리지스트. 저기다가 이제 빛을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하는 그러한 영역들을 맞춰가지고 마스크를, 포토 마스크라고 부르죠. 저 포토 마스크를 딱 씌워가지고 광원을 딱 쏘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에천트 같은 식각, 그런 액 같은 거 뿌려가지고 이제 깎아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이래갖고 정교하게 아주 작은 이런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실제로 이 트랜지스터를 구성하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그런데 이 트랜지스터가 결국 이 미세 공정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프론트 사이드라고 부르고요. 그 반대편 부분을 이제 백 사이드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 용어부터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론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트랜지스터다. 그리고 그 반대 부분을 백사이드라고 한다. 오늘 우리가 뭐 얘기할 겁니까?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백사이드, 프론트 사이드 구분하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서 현재 공정을 잘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트랜지스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얍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를 기준으로 이 윗부분에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이게 메탈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파워와 신호선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흔히 이제 이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결국 이제 스위치의 집합이다. 그 스위치가 바로 트랜지스터인데 흔히 이제 페올이라고 부릅니다. 프론트 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혹은 프론트 엔드 오브 레이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트랜지스터 같은 이 스위치 자체를 만드는 공정을 페올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로서 배올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백 엔드 오브 라인 혹은 백 엔드 오브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공정이 결국은 이 트랜지스터를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 트랜지스터가 가만히 있으면은 얘가 동작을 하겠습니까? 얘네들도 전선을 연결해주고 어떤 전압이 들어가고 얘네들이 트랜지스터가 내뱉는 것들을 신호선을 다 연결해주고 트랜지스터끼리 어떻게 연결을 해야 뭐 더하기를 하든지 아니면 메모리 역할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올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 자체를 만드는 거고, 배올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지스터를 엮는 역할을 할 텐데, 이 소자들을 엮는 공정을 할 때 신호선과 파워선을 동시에 같이 엮어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메탈 부분, 특히 지금 이 두꺼운 부분은 지금 파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워 부분은 말 그대로 이 트랜지스터에 기본적으로 이 전력이 공급이 되잖아요. 이 전력이 공급될 때는 이 제일 위에서 전력이 공급된다고 칩시다. 그럼 쭉 내려갈 때 이 내려감에 따라서 점점 이 저항이 많을 테니까, 저항을 계속 거쳐갈 테니까 우리 흔히 이제 IR 드랍이라고 합니다. V는 IR이니까 전류가 흐르고 거기에서 저항을 계속 거치면은 그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요. 그만큼 전력 손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부 3학년 때 그 오디오 앰프 이런 거 설계할 때 만들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파워선은 이 납땜을 굉장히 두껍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두껍게 하면 할수록 이 단면적 대비 레지스터, 그러니까 저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레지스턴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두껍게 설계를 합니다. 반면에 지금 메탈 부분에 이 얍실한 부분들, 이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얇게 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두껍게 되어 있는 이러한 파워선이라던가 이 신호선, 이 전부 다 이 트랜지스터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 왔는데, 이 점차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복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파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메탈이랑 신호 라인, 그러니까 두껍고 얇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순으로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같이 모여져 있단 말이죠. 근데 점차 이제 빡세지니까 뭐 파워 흐르는 것도 신호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서로 노이즈가 많이 끼고 인터피어런스가 많이 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개념으로 파워같이 두꺼운 것들은 저렇게 밑에 트랜지스터 밑에 후면에 백사이드에 따로 배치를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BSPDN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몰려있던 애들을 따로 빼내가지고 저렇게 지금 밑에 보이듯이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조밀하게 시그널 선들을 복잡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페올 단계에서 트랜지스터만 만들어 놓으면은 요거를 데이터선과 파워선 두 개를 만드는 메탈 공정이 필요한데 이 배올에 해당하는 메탈 공정에서 신호선과 파워선을 따로 구분해서 만들겠다. 요 개념이 BSPDN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니까 인텔뿐만 아니라 TSMC, 삼성 전부 다 다음 넥스트 공정으로서 쓰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파운드리 3나노, 2나노, 요즘은 이제 핀팻에서 또 GAA 구조로 바뀌면서 실제로 7나노, 5나노, 3나노에 해당하는 그 선폭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랜지스터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점점 미세화되고 아니면 이제 복잡한 3D 구조로 가지고 GAA 가면서 4D 구조로 가지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 트랜지스터 자체도 중요하지만 얘 트랜지스터들을 서로 엮어서 전력을 공급하고 신호선을 빼올 수 있는 이 메탈 공정 자체도 중요한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신호선과 파워를 따로 구분을 해서 하겠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은 실리커 웨이퍼에 다 프론트 사이드에 한쪽 면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백사이드로 옮겨가지고 저렇게 구분해서 하겠다라는 개념이 BSPDN이다라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더 성능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코스트가 더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딱 봐도 이 웨이퍼에 이 깎아내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파워선만 띡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리콘이 거의 이제 다 깎아내고 남아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실리콘 낭비가 심하다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수율이 잘 나올 거냐, 그리고 공정 자체가 이제 복잡해지겠죠. 일부러 이제 백사이드로 따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리어 웨이퍼라고 이걸 따로 이제 이동을 시켜가지고 또 따로 공정하니까 공정 스텝이 더 많아지니까 이게 생산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BSPDN을 파워 VR라는 이름으로 중간에 이 파워를 이렇게 트랜지스터와 이렇게 그 뚫는 TSV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파워 VR로 했을 때 초기 테스트 칩이 이 IR 드랍 전압 강화를 30%나 줄였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 4 공정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클럭 속도도 6%다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수율이 잘 나와야 됩니다. TSMC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걸 보시면은, 그러니까 1.6나노 타겟으로 했을 때 이쪽 부분에서 BSPDN, 그러니까 후면 전력 공급을 쓰는데 이 파워 비아 방식과 다릅니다. 비아 홀을 뚫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파워 레일이라는 방식을 쓰는데요. 이 MD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메탈 디포지션이라고 해서 금속으로 증착을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EPI는 이제 에피탁시라고 부르는 건데, 요건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단결적 실리콘을 이제 계속 성장시켜갖고 실리콘을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묻혀있는 파워 레일을 만드는 겁니다. via buried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통해서 전력이나 신호를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칩 내부에 작은 구멍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buried 메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탈에서 매립되어 있는 금속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거나 하는 용도로 쓰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은 제일 처음에 이 BM이라고 해당하는 저 영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VB 통해서 MD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MD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칩의 상단에서 전력을 받아가지고 신호를 전달한다거나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약간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인텔이 하고 있는 파워 비아라는 방식과 TSMC가 하고 있는 이제 베리드 방식, 이런 방식들이 각각의 어떤 특정한 차이가 있죠. 파워를 백사이드로 끌어낸 거는 동일한데, 이거를 비아 홀을 통해서 뚫을 거냐, 아니면은 파워 레일이 이렇게 숨겨져서 되어 있는데 구멍을 뚫어서 되어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아 홀로 뚫으면은 훨씬 더 이제 더 작게 만들어서 더 칩을 많이 때려 넣을 수 있으니까, 덴시티를 높일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접근하고 있는데, 공정 난이도가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비아 홀을 사용을 하니까 그냥 이게 구멍 뚫어갖고 파워 레일을 묻혀서 증착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있어서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 공정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BSPDN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을 때 얘를 얼마나 잘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고요. 개념 자체는 상당히 간단하지만 그걸 또 실제로 구현을 할 때 메탈을 또 올리고 거기서 또 깎아내고, 깎은 다음에 어떻게 다시 연결을 하니, TSV를 뚫느니, 이러한 방식 자체가 이 파운드리에서 이제 공정 설비들을 얼마나 잘 최적화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수율과 이 성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파운드리 경쟁에서 이러한 부분들,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을 때 누가 이걸 얼마나 잘 세틀다운 시킬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로만 여겨지던 기술인데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